자, 비상문학 2-3단원 파수꾼이라는 이강백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강백의 파수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강백이 그 극갈래를 많이 쓰신 극작가라고, 작가이신데, 좀 현실에 비판적인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우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뭐, 북어대가리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뭐, 현대인의 자기 정체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상실해가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낸 극갈래, 역시 북어대가리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은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그러한 현실,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돌려서 이 뭔가 광야 땅을 지키는 그 경계에서, 파수꾼이 이제 경계에서 적이라든지 어떤 위험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파수꾼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런 군사 독재 정권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소설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잘못 나와 있죠. 현대소설이 아니라 극갈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극갈래고 연극 무대 상연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글을 이제 희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어디 갔어? 잠시만. 여기 있다. 먼저 이 현대소설이 아니라 희곡, 극갈래. 이건 자료 만들면서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자, 희곡이 뭐냐? 일단 극갈래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문학작품을 네 가지로 나눈다면 서정갈래, 서사갈래, 그리고 극갈래, 교술갈래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서정갈래, 개인의 감정, 정서를 노래하는 갈래, 대표적인 우리한테 좀 친숙한 갈래가 이제 시 문학 작품들이 있죠. 시. 그리고 이제 서사 갈래, 대표적인 문학 작품 갈래는 이제 소설이에요. 소설. 서사 갈래. 그래서 서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사건을 겪는 것, 그 갈등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제 소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극갈래 같은 경우는 희곡,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드라마 대본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교술 갈래는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가 그 교술 갈래에 속하죠.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 중에 이제 극갈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말했다시피 극갈래 중에서 이제 희곡이 있는데 다른 갈래가 뭐가 있냐면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라 함은 영화 촬영할 때 쓰이는 대본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대본은 말 그대로 드라마 그것을 상연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의 어떤 대사, 행동 이런 것들, 지시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글이 이제 드라마 대본이다. 그럼 이 희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같은 극갈래 중에서 희곡이라고 하는 건 앞서도 살짝 말했듯이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극 상연.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다. 어떤 그 시청각 장르? 어쨌든 그렇게 나뉘어지는 건데 희곡이라고 하는 건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곡이라고 하는 것과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비교 대조를 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이 희곡이라고 하는 갈래만의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그것이 이제 학습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희곡과 시나리오 어쨌든 둘 다 어떤 갈래에 속한다? 극갈래에 속한다고 했었죠? 이 극갈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일단 희곡과 그 시나리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상위 개념의 특징이니까. 자, 이 극갈래 같은 경우는 내용 전개가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느냐.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용 전개가 어떻게 일어나죠? 소설. 누가 그 소설의 내용을 우리에게, 독자에게 전달해주지? 서술자. 그래서 소설의 경우에는 이제 서사갈래라고 했는데, 서사갈래는 서술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갈래예요.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가. 반면에 이 극갈래라고 하는 건 서술자의 서술으로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극갈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주제의식, 이것도 문학작품이니까 그 주제의식은 바로 등장인물의 말, 그게 곧 뭘로 표시된다? 대사, 뭘로 표현된다?
그리고 말과 행동. 그 행동은 어떻게 이 희곡이라고 하는 글 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지시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극갈래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되는 문학작품 갈래를 극갈래라고 한다.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죠. 그 배우의 대사와 배우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극갈래에 대해서 알아둬요. 예를 들어서 윗글과 같은 갈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보는 선택지문 문제가 나올 때 선택지문에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된다. 이거 무슨 갈래의 특징이라고? 소설, 서사 갈래의 특징이라고. 극갈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극갈래의 특징이라 하면 희곡이라고 하는 것과 시나리오의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왜요? 극갈래가 무엇을 상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희곡과 시나리오인데, 그럼 얘네 둘로 나뉘어진다는 건 상위 개념이 구분된다는 건 하위 개념 두 가지 뭐 세 가지인데 정확히 말하면 드라마 대본까지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 둘 간에 무엇이 존재한다?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아까 연극을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희곡이라고 했고 시나리오는 영화였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연극과 영화를 생각해보자. 연극은 어디에서 상연이 돼요? 네, 무대에서 상연이 돼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극장, 영화관에서 이제 상연이 되는데 무대에서 상연된다라고 하는 연극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이제 지니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면, 무대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제한적 공간이죠. 그리고 연극은 배우가 실시간으로 연기하는 걸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 시나리오에 비해서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제약이 존재해요. 희곡의 경우. 자, 반면에 영화, 시나리오. 영화 같은 경우는 동시에 배우가 연기하는 동시에 우리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하죠. 그쵸?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연극이 이제 상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극장에 그 연극 무대, 그러니까 연극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가서 뭐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우리가 그 시간에 그걸 보잖아요. 그쵸?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 반면에 영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촬영이 길어져도 어차피 후 편집을 통해서 짜깁기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니까 시간적 제약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고, 공간적 제약도 없다고. 무대 위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촬영했다가 그것들을 이제 합쳐서 편집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 역시 그래서 영화의 경우는 공간적 제약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것,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시간적 제약은 아까 말했듯이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간적 제약 얘기해볼게요. 무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제한적인 공간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그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배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좁으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등장인물의 수가 제한적이겠죠. 반면에 영화, 막 그런 거 생각해보자. 요즘 뭐 CG 처리 많이 하는데 뭐 백만대군, 그 백만대군의 어떤 진격을 묘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 엑스트라 배우들을 엄청 많이 섭외하잖아요. 제약이 있어요? 인물의 그 등장인물의 수에 있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희곡이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다. 먼저 현대소설 아니라 희곡이라고 하는 갈래다. 극갈래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파수꾼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 어떤 뭐 일련의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뭐 창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보자. 아니, 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쨌든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삶은 사실 언제 적이 이렇게 쳐들어올지 모르고 늘 긴장을 하는 상태, 그리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에 비해서 뭐 사람들이 또는 뭐 도심지에 비해서 훨씬 외롭고 쓸쓸한 그런 공간이겠죠. 그러한 파수꾼의
모습인데, 그런 삶인데, 그런 파수꾼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하고 있을지 아까 살짝 얘기했어요. 군사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해보자. 군사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은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국민이 곧 주인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이제 투표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통치자를 이제 선출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그러한 방향인데, 군사 독재 정권은 말 그대로 군사력, 무력을 이용해서 군인이 그 정권, 그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독재예요. 자신의 어떤 그러한 군사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처단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그렇게 하는 뭐 그런 행태가 이제 자행되는데, 일단 이 군사독재 정권, 그러면 본인들 군인이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이 사람들은 군사독재 정권 하에 사람들은 늘 그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 정당성을 내세우는 게 뭘까? 군인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근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빨갱이한테 적화 통일될 것이다. 북한은 언제나 우리의 주적으로서 그렇게 한반도 위의 부분에 점거하고 있고, 언제든 이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늘 존재하니까 군인이 정권을, 권력을 잡아야 돼. 군사 정권이 그래서 정당해 라고 하는 걸 내세워요. 실제로 뭐 그렇기는 하죠. 분단국가고, 여전히 분단국가고.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민주주의, 국민의 투표권을 통해서 선출한 통치자가 대통령으로 또는 권력을 잡으면 무조건 적화 통일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때 당시에 이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지식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그건 허위적인 명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냥 권력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늘 우리에겐 북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외부의 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군인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허울뿐인 거짓 명분일 뿐이라고 이렇게 비판 의식을 갖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 나오는 사람들, 해설자, 촌장, 파수꾼, 가, 나,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가 현실을,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 자예요. 그 외부의 적은 허울뿐이다, 명분일 뿐이다. 실제로는 그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그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 공포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를 아는 자예요. 그 적은 없다, 외부의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지식인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당하지 않고 그 공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는 건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곧 우면 그냥 소시민들인 거고, 현실에서 소시민들인 거고, 그 권력자, 이 촌장이 권력자인데 이 권력자가 그 군사 정권을 이제 현실에서는 그걸 이제 빗대서 표현한 그런 인물인 거지. 파수꾼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이 촌장의 지시에 따르는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에 영합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내가 똑똑 그래버렸네. 진실을 아는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이제 지식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현실에 어떠한 존재를 표현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어요. 앞부분 줄거리 가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 그래서 이 파수꾼 가나 다가 각각 등장인물인 거고, 새로 파수꾼이 되는데 망루가 세워진 황해로 온다. 여기가 어디겠어요? 망루는 뭔가를 지키는, 망보는 그런 누각인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서 그 망루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황해로 온 거예요.
파수꾼 가라고 하는 인물, 아까 그 권력에 붙어있는 애라고 했어요. 망루 위에서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면 밑에 있는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서 마을에 알린다. 그래서 이제 적이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그 경계에서 어떤 공동체, 그 경계에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경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리떼라고 하는 게 외부의 적이 되는 거예요. 외부의 위험 요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에 대한 위험? 그 마을의 생명, 안전 이런 것들을 해치는 그런 외부적인 위험 요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을에 알리고,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파수꾼이 외부의 위험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다 방에 들어가서 경계를 하고 문을 닫고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 파수꾼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이리떼가 마을로 쳐들어와서 다 잡아먹히고 우리가 피해를 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 마을의 장, 즉 총장이 통치, 그리고 촌장이 만들어 놓은 이런 지배 규칙, 통제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우리의 안전을 이제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현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사 정권이 외부의 적, 북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늘 항시 위험 요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군사 정권이 늘 그 정권을 잡아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목소리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이게 어떤 묘사예요? 행동묘사인데 뭐에 질렸어요? 겁에 질렸죠. 즉 공포감을 유발한다. 어느 날 다라고 하는 인물, 아까 새로 파수꾼 되네, 그리고 지식인 나타낸다고 했어요. 진실을 아는 처음부터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뭐야, 이리떼가 사실은 없었어. 그저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 명분이라는 거 파수꾼 다가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적은 편지, 어떤 사실을 적은 편지? 이리떼는 사실 없다. 외부의 위험 요소 없다 라고 하는 거. 그걸 편지를 쓰고 망루로 보급품을 날라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그러니까 외딴 곳이니까, 도심지가 아니니까 외딴 곳이니까 그 보급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촌장에게 보내고,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 남의 편지를 그렇게 함부로 뜯어봤어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운반인이 뭐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이리떼 없대, 파수꾼 다가 그러는데 이리떼 없대 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해설자, 퇴장, 그리고 어떤 한 텀 쉬고 이제 파수꾼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라고 하는 건 그 극갈래에서 잠시 딱 한 텀 약간 쉬는 그런 표지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운반인으로 분장한 해설자. 자, 해설자가 곧 누구였어요? 운반인이었어요. 이게 뭐야? 결국 아까 공간적인 제약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희곡은. 그래서 등장인물의 수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일련의 극단이라고 합니다. 그 극단에 사람이 항시 그렇게 늘 많거나 모든 배역을 다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많거나 하지 않다는 거지. 한 배우가 다역을 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자로서 그렇게 관객들에게 미리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해설을 해주고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인물로서 분장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다시 등장하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운반인으로 분장한 해설자가 파수꾼 다가 준 편지를 가지고 퇴장한다. 그래서 운반인이었고 그 배우가 동시에, 그리고 파수꾼 다가 준 편지, 그 진실을 알리는 그 편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퇴장하는 그러한, 연극을 봤다면 그런 어떤 배우의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희곡, 극갈래에 대한 얘기해봤고, 파수꾼에 대해서 초반 부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본문 내용인데 잠시 다음 파일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